90%의 남성이 성관계 중에 빠르게 사정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이 세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일찍, 너무 빨리 사정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오르가즘을 제대로 즐길 수 없고 성생활의 조화도 깨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조루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원인일까요? 조루의 원인 1. 정신적 요인 일반적으로 남성은 결혼 전 첫 성관계 때 두려움 때문에 일찍 사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남성이 너무 빨리 사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완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러한 상황은 되돌릴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이 나쁜 생활 습관 포르노 영화를 자주 시청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성생활에 과하게 몰두하는 남성은 대뇌 피질과 척수의 중추 신경계 흥분성을 증가시켜 사정 중추의 흥분성을 증가시켜 결국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위행위는 성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피로를 유발하고 발기부전,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정의 쾌락에 대한 욕구에 이끌리는 남성은 자위행위를 할 때 몇 분 안에 사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시간 자위행위는 성적 반사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유기적 요인에 의한 경우 남성이 기질적 질환을 앓으면 음경의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소대, 프레뉼럼가 비교적 짧을 때 발생합니다. 비두염, 포피염, 선천성 생식기 기형, 만성 전립선염, 음경염증, 요도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사정 중추 신경계의 흥분성을 감소시켜 조루를 유발합니다. 4. 성관계 횟수가 줄어듭니다. 조루증은 일반적으로 첫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발생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직장 때문에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성관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성관계 중 과도한 성적 흥분을 느끼기 쉽고 이로 인해 조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포피 또는 포경 남성이 포경이나 포피가 너무 길면 귀두 점막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 사정 신호가 너무 일찍 나오게 됩니다.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청바지를 장시간 착용하면 귀두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사정이 너무 빨리 진행됩니다. 성관계를 연장하는 방법 1. 적절한 영양 섭취 소위 강장제는 주로 신장에 좋은 음식, 즉 부추, 굴, 채찍, 구기자, 검은깨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약효가 강한 강장제를 복용할 때는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복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심리적 적응력 강화 일부 환자는 심리적인 이유로 조루증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남성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며 음악 감상, 독서, 운동 등 감정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부부의 삶에 집중하세요. 현대 젊은이들은 일과 삶의 압박이 심해 성관계 중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정 감각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성운동 강화 일상생활 속에서 사정을 조절하는 근육을 꾸준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소변을 참거나 잠시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엉덩이와 골반 저근을 수축하는 운동을 10초 정도씩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5. 부부간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부부간의 소통 부족으로 조루증을 경험하며 이는 성적인 불화와 장기적인 조루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내 또한 남편을 적절히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조루증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6.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일부 남성은 생식기 질환으로 인해 조루증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조루증이 발생하면 먼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환이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조루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요? 조기 성관계의 위험성 알아보기. 성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녀 모두 사춘기와 성적으로 성숙해진 후 호르몬에 의해 주도되는 성적 충동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충동이 적절하게 충족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숙한 성생활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숙한 성적 활동의 위험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18세 이전에 성생활을 시작하면 신체 성장과 발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성생활을 시작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생식기관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경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조숙한 성생활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성욕 감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숙한 성행위로 인해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1. 생식기 손상. 생식기 손상은 특히 조숙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과 외음부 조직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탄력과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숙한 성생활은 열상, 출혈 또는 장기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즉각적인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장기적인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조숙한 성생활은 연조직 타박상, 골절 또는 음경만곡을 포함한 음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기능과 생식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생식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여성의 조숙한 성생활, 특히 면역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기에는 병원성 세균의 침입 위험이 높아지고 자궁 내 감염 위험이 증가하여 심한 복통, 불규칙한 월경, 기타 신체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숙한 성생활은 외음부와 주변 부위를 손상시켜 외음부 밀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가 불량하면 질염 및 기타 질환으로 이어지고 자궁경부 악성 종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염은 진단되면 경구 레보플록사신이나 보변환과 같은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미성숙한 생식기관으로 인한 조숙한 성생활은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여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과 같은 생식기 또는 비뇨기계 염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레보플록사신, 첼리슈통 캡슐 또는 전통 중의학 이뇨제 및 항염제 정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HIV나 매독과 같은 성병, STI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의도치 않은 임신. 조사는 두 파트너 모두 피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치 않는 임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무분별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은 자궁천공, 감염, 출혈과 같은 합병증을 포함하여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차례 낙태를 반복하면 여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쳐 불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나이는 언제인가요? 최소한 기초 교육을 마치고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또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관계를 갖기 전에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22세 정도, 여성의 경우 20세 정도가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시기입니다. 물론 보수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가볍게 성관계를 서두르지 말고 젊음의 아름다움이 너무 이른 성생활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하세요. 왜 성관계 후 항상 소변이 마려울까요? 이 세 가지 건강 관리 지침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 중에 지속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며 종종 침대 시트가 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 후 급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반나절, 심지어 하루 종일 소변을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적 흥분 중에는 남성의 방광괄약근이 매우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 시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르가즘 후 우열이 완전히 해소되고 음경이 거의 이완되면 방광괄약근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 성적 흥분기에 방광괄약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린 후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여성의 경우 성관계 중 요도가 직간접적으로 쉽게 자극되기 때문에 성관계 후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더 쉽게 생깁니다. 반면 남녀 모두 성교 후 배뇨곤란을 경험하며 종종 성교 후 6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정도의 요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뇨곤란은 과도한 스트레스, 흥분, 그리고 요도괄약근과 배뇨근의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 회음부 팽창과 질 경직으로 인해 발생하며 비경련 여성의 경우 질 외부 개구부 수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명심해야 할 건강 관리 원칙 1. 정상적인 성관계 중에는 과도한 흥분이나 긴장을 피하십시오. 성관계 전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성관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괄약근과 배뇨근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신을 원한다면 조루를 방지하기 위해 성관계 직후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2. 배뇨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진정제나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요도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여성의 생리량이 많을 때는 성관계를 피하세요. 이 기간에는 생리혈이 남성의 요도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남성이 성관계 후 소변을 봐서 배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는 불편함이 없더라도 다음날 소변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생리혈이 응고되어 요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일부 남성은 성교 중 오르가즘과 사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소변이 배출되어 침대 시트가 젖는 경우가 많아 여성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종종 정서적 불화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욕이나 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사정 중 배뇨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완전히 검사하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사정은 중추신경계가 요추 척수에 위치한 무조건 반사인 반면 배뇨는 상위 신경 중추에 의해 제어되는 의식적인 자율활동입니다. 배뇨는 일련의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로 구성되며 하위 신경 중추 또한 요추 척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중 배뇨 시에도 실제 배뇨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뇌의 지시가 쉽게 전달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정과 배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재성 척추갈림증, 뇌저형성증, 간질과 같은 질환은 배뇨 반사에 영향을 미쳐 특정 상황에서 대뇌 피질이 배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 천골열공에 존재하는 다량의 섬유성 반응 조직은 배뇨 반사에 관여하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을 압박하여 사정 중추가 하부 배뇨 중추의 반사를 활성화시켜
드물지만 사정과 배뇨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잦은 배뇨는 전립선염의 징후일까요? 원장, 이 4가지 질병이 더 위험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밤에 5번 화장실에 가야 하고, 회의 중에는 물 마시는 것도 두렵고, 출장 중에는 교통체증이 두렵습니다. 32세 오 씨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몰래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했고, 검색할수록 전립선염이 의심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밤새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원장 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뇨 때문에 전립선염을 의심한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겁먹고 있는 거예요. 잦은 배뇨 전립선염. 이 4가지 질병이 진범입니다. 진실. 잦은 배뇨는 신체의 경고 신호이지만 전립선염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증상을 무턱대고 파악하면 진정한 원인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과민성 방광. OAB 가장 흔한 보이지 않는 운전자. 전형적인 증상. 갑작스럽고 조절할 수 없는 소변의 급박감. 바지가 젖을 정도까지 됨. 잦은 소변. 야간요 증가가 동반되지만 통증이나 감염은 없음. 혼동되는 점. OAB와 전립선염은 모두 잦은 배뇨로 나타나지만 OAB는 골반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소변 정기검사는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고위험군, 중장년층, 노년층,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 40세 이상 남성의 발병률은 16%를 넘습니다. 요로감염, UTI 박테리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 잦은 배뇨, 급박감, 배뇨 시 타는 듯한 통증, 소변이 탁하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냄새가 날 수 있으며 허리 아랫부분의 통증과 발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혼동되는 점.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도 발열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요로감염의 통증은 배뇨 시에 집중되는 반면 전립선염의 통증은 주로 회음부와 사타구니에 나타납니다. 참고, 남성의 요로감염은 비교적 드뭅니다. 일단 감염되면 요로결석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3.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중년 및 노년 남성의 특별한 걱정. 전형적인 증상, 야뇨증 증가, 2회 이상, 잦은 배뇨, 빈박감, 배뇨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 소변 줄기가 얇아짐, 배뇨 곤란, 배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 흔히 혼동되는 점, 초기 전립선염은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 있지만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은 50세 이상에서 더 흔하며 전형적인 하부 요로 폐쇄 증상을 동반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습니다. 주요 신호, 밤에 일어나는 횟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 당뇨병, 간과하기 쉬운 대사살인자.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 3번 더 먹고 1번 덜 먹음, 잦은 배뇨 및 엄청난 소별량, 24시간 동안 2500ml 이상. 혼동되는 점, 전립선염은 잦은 배뇨를 유발하지만 소별량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당뇨병은 고혈당으로 인해 삼투성 이뇨를 유발합니다. 경고,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고, 신경성 방광이 생길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배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 해결법. 1단계,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자가 검진을 하세요. 배뇨 일지를 작성하세요. 3일 연속으로 배뇨 시간, 소별량, 추정, 급박뇨, 소변 누출, 그리고 물 섭취 시간과 양을 기록하세요.
이는 의사의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반되는 증상을 관찰하세요. 통증이 있나요? 통증 부위는 어디인가요? 소변의 색깔과 냄새는 어떤가요? 갈증이 있거나 물을 많이 마시나요? 열이 나거나 허리 통증이 있나요?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주요 징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배뇨곤란, 혈뇨, 발열 및 오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음, 요폐. 허리 아랫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신장결석이나 신우염에 주의하세요. 2단계, 필수 체크 항목, 질병의 원인을 찾는 황금 열쇠. 요검사 플러스 요배양, 요로감염, 백혈구, 박테리아, 아질산염 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전립선 체액 검사, 필요한 경우 의사는 전립선의 직장 마사지를 통해 체액을 채취하고 백혈구와 레시틴츠를 관찰하여 염증을 확인합니다. 급성 감염 시에는 권장하지 않음. 요로 초음파, 전립선 플러스 잔류뇨량 측정 전립선의 크기, 구조, 과형성, 석회화, 결석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배뇨 후 방광에 남는 잔뇨량을 측정하여 폐색 정도를 판단합니다. 혈당 검사, 빠르고 쉽게 당뇨병을 배제하세요. 3단계, 치료, 올바른 약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생활관리, 하수구, 막힘 해소. 물을 현명하게 마시세요. 하루 1500에서 2000ml씩 소량씩 자주 마시세요. 커피, 진한 차, 알코올,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제한하세요.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매운 음식을 덜 드세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세요. 전립선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45분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하세요. 특히 허리와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세요. 지나친 금욕이나 방종은 피하세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은 잦은 배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한단 옌자오의 류창량 박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잦은 배뇨는 몸의 노란 신호이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온라인 자가 진단으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대신 증상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적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며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로계의 건강은 시기적절한 조치와 합리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남성이 밤늦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염좌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또 늦었네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한 건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60세 남성 환자는 며칠째 허리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염좌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좌골신경통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했지만 허리를 검사한 결과 압통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통증이 요로 결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검사 결과 결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찰 중 의사는 환자가 말할 때 종종 가슴을 비비고 입술이 약간 창백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징후는 모두 심근경색을 가리키므로 환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심전도 검사를 받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심전도, ECG, 검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욕하고 허리 통증이 심장마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비난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실신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생명 징후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저주가 닥쳤다고 생각했던 심장마비였습니다. 간단한 허리 통증이 어떻게 심장마비로 발전할 수 있을까? 급성 심근경색 발작이 발생하면 환자는 일반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린 듯한 통증 등 전형적인 통증 증상을 경험합니다. 물론 많은 심근경색 환자들이 임상에서 비정형적인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증상은 매우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오판하기 쉽고 궁극적으로 오진되어 진단 및 치료의 최적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약 20에서 30%가 비정형적인 증상을 보이며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허리 통증처럼 심근경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심근경색이 종종 심장 자체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쳐 심근의 펌핑 기능을 손상시키고 척추 전방 동맥으로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심각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근 허혈은 심근 통증 신경 종말을 자극하여 국소 신경 연결을 통해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신체의 이러한 6가지 통증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급성 심근경색은 TV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TV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환자는 기절하고 의식을 잃습니다. 사실 일부 비정형적인 징후는 심장마비가 오기 몇 시간 또는 며칠 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후통. 인후통과 목의 매운 느낌은 사실 심장마비의 비정형적인 증상입니다. 인후통은 인후와 심장을 지배하는 신경이 같은 척수 신경 분절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심근이 허혈이나 저산소증을 겪으면 산성물질과 폴리페티드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결국 목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호흡곤란,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슴 통증과 답답함. 통증은 가슴 중앙이나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며 크기는 손바닥만 합니다. 마치 큰 돌멩이를 가슴에 올려놓은 것 같거나 마치 테이프로 여러 번 감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조여 호흡이 힘들고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상복부 통증. 설사나 메스꺼움은 있지만 구토할 수 없고 복부 불편감이 계속 심해지고 퍼지며 분명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위장 보호제나 경련 방지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치통. 임상적으로 치통은 심근경색의 비정형적인 증상 중 하나이며 일부 심근경색 환자는 첫 번째 증상으로 치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치통이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지 않고 특히 운동, 활동 또는 분만 후에 갑자기 격렬하게 발생하고 매번 수분 동안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진통제를 먹어도 완화되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통증, 어깨와 허리 통증 등이 동반되면 심근경색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급성 심근경색 증상은 매우 명확하며 주로 지속적인 흉통과 과도한 발한이 특징입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주로 방사통과 허리 통증을 경험하며 흉통과 과도한 발한은 비교적 적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 여성 친구가 왼쪽 등의 통증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입니다. 흉골 뒤쪽의 압박 통증과 함께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심기항진, 호흡곤란, 심한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되며 죽음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예감이 들면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은 종종 오십견으로 오인됩니다. 노인의 퇴행성 질환인 오십견은 종종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지속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어깨 통증은 피로, 과식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통증이나 왼팔 통증이 발생하는 동시에 가슴에 방사되는 통증이 동반되는데 이는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며 메스꺼움, 구토, 심기항진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심장마비 후에 자신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흉통을 처음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 압박감, 심한 발한,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하여 위치를 설명하고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침대에서 쉬게 하고 과도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좋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앙월이나 옆으로 눕힌 자세로 두십시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를 똑바로 눕힌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 투여하여 불안과 긴장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요도 가려움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숨겨진 건강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변을 볼 때나 평소에 요도가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가려운가요? 긁고 또 긁어도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잦은 배뇨와 급박한 배뇨가 동반되나요?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 은건강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단 옌자오 병원의 르창량 박사가 남성 요도 가려움증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여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남성에게 요도 가려움증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통증만큼 극심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로 및 생식기 질환의 초기 징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약물을 오용하면 치료가 지연되고 심지어 감염 및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요도 가려움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요도 가려움증의 일반적인 원인 1. 요로 및 생식기관 감염, 가장 흔함. 비임균성 요도염, 엔지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우레아 플라스마, 우레알리티쿰 등의 병원균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증상, 요도에 뚜렷한 가려움증이 있고 요도 입구에 가벼운 발적과 붓기가 동반되며 아침에 또는 오랫동안 소변을 보지 않을 때 소량의 묽은 점액성 분비물, 입이 끈적거리는 현상, 이 보이고 소변이 자주 나오고 급박하며 소변을 볼 때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임균성 요도염, 임균, 나이시리어 가너로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증상, 초기에는 요도 입구에 자결감, 가려움, 발적, 부기가 나타나고 이후 황백색의 화농성 분비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배뇨 시 심한 통증,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심한 빈뇨와 급뇨가 나타납니다. 증상은 대개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흔한 세균성 요도염, 방광염, 대장균과 같은 흔한 세균에 의한 상행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요도 가려움증 외에도 잦은 배뇨, 급박뇨, 배뇨 시 통증, 자결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하복부 불쾌감과 요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방광이나 신장 질환을 시사합니다. 전립선염, 특히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 염증이 요도로 퍼지면 요도 가려움증, 배뇨 불량, 요도구에서 흰색 분비물, 소량의 분비물, 회음부, 하복부의 무거운 느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 과도한 세척이나 자극을 주는 제품,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거나 향료, 색소 또는 살균 성분이 함유된 비누,
샤워젤 또는 로션으로 음경과 요도를 자주 세척하면 국소의 약산성 환경과 박테리아 균형이 파괴되어 자극이나 접촉성 피부염,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옷마찰, 소재 알레르기, 너무 꽉 끼고 통기성이 없는 속옷, 합성 섬유 소재 등을 착용하여 장시간 요도를 문지르는 경우, 또는 속옷 염료나 세제 잔여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국소적 외상, 카테터 삽입, 방광경 검사 및 기타 시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요도 점막이 약간 손상되며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반응. 음식이나 약물 알레르기, 특정 음식, 매운 음식, 해산물 등, 이나 약물, 특정 항생제 등은 대사산물을 통해 요도 점막을 자극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가려움증, 발적, 부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콘돔, 윤활유 알레르기, 라텍스 콘돔이나 윤활유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4. 기타 덜 흔한 원인. 요도 결석, 요도에 작은 결석이 끼어 있거나 요도 점막을 자극하면 가려움증, 따끔거림, 혈뇨,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뇨생식기 종양, 드물게 일부 종양의 초기 증상은 비정형적일 수 있으며 국소적인 불편함이나 가려움증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 조절 불량, 소변당이 요도 점막을 자극하거나 2차 감염에 취약함, 비정상적인 간 및 신장 기능으로 인해 대사산물이 자극됨, 기생충 감염, 드물게 트리코모나스증 등. 심리적 요인,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감정은 때때로 국소적 감각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이는 유기적 질환을 배제한 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2. 치료 및 일상 예방 조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진된 감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민감한 항생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전체 치료 기간 동안 투여하십시오. 임질과 비임균성 감염은 서로 다른 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 성파트너는 동시에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중에는 성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자극, 의심되는 제품, 세제, 콘돔, 속옷,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순하고 자극이 없는 세척제, 물 또는 약산성 세제와 헐렁한 면 속옷으로 바꾸십시오.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위해 의사가 항히스타민제, 경구 또는 국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 항생제, 박테리아 감염 시, 알파 수용체 차단제, 한약,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료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타 원인, 결석이나 당뇨병 등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합니다. 중요한 일상관리.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소변을 묽게 하고 요도를 씻어내리고 대사성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개인 위생을 유지하세요. 매일 따뜻한 물로 외음부, 음경과 음낭 포함을 씻고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요도를 과도하게 씻거나 세척하지 마세요.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습기를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순면 속옷을 선택하세요. 자극을 피하세요. 매운 음식과 술을 피하세요. 자극을 줄 수 있는 목욕 제품과 국소 약물 사용을 중단하세요. 안전한 성관계, 고정된 성 파트너를 갖고 적합한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성병 요도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변을 참거나 장시간 앉아 있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고 회음부에 장시간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한단 옌자오의 루 챙엠 박사가 전하는 친절한 알림. 남성의 요도 가려움증은 경미한 증상이지만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벼운 자극이나 알레르기부터 심각한 감염, 심지어 다른 전신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증상의 정면으로 맞서고 무시하거나 의료 처치를 피하지 않고 표준화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전문적인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비뇨기 및 생식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건강은 작은 가려움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남성은 보통 5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8세 남성 환자는 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 치료를 받았고 검사를 통해 환자는 간암 진단을 받았고 얼어붙은 새바른 하루도 감기가 아니고 의사는 환자가 어렸을 때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지만 항상 자신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균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질질 끌었고 결국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 환자는 B형 간염 외에도 장기간의 흡연과 알코올 남용도 있지만 이러한 습관이 담배든 술이든 간 건강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명백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흡연과 알코올 중독은 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남성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기대 수명이 단축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암, 고혈압, 관상동맥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요독증, 간경변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장수의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러한 질병의 발생이 장기적인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짧은 남성에게는 일반적으로 5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수명이 짧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기피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식이고 불편해도 병원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좋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없다고 느끼는데 왜 의사에게 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불운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남성들은 몸이 오랫동안 경보 신호를 보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몸이 매우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만 종종 불치병에 걸립니다. 경미한 질병을 미루지 않으면 쉽게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명이 짧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성인 담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의 52.1%를 남성이 차지하며 이는 두 남성 사이에 한 명의 흡연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간 흡연은 건강에 매우 해롭고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및 기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폐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남성 악성 종양 중 폐암은 발병률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흡연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셋째, 수명이 짧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남성의 격차는 사실 매우 크고 어떤 남성은 30대, 40대가 되면 이미 배가 불룩하고 가장 끔찍한 것은 비만이 일련의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은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잘 조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데 운동을 오래 고수하고 자기 훈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젊어 보이고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명이 짧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불면증 팀에서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입니까? 정상인은 밤에 7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며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수면 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 약화, 내분비 장애, 비만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수명이 짧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술을 좋아합니다. 남성이 술을 끊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만간 심각한 알코올 관련 질병에 걸리게 되며 알코올은 뇌, 심장, 간, 췌장, 위 및 기타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